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겉보기엔 날씬해 보이는데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체지방률이 좀 높게 나와서 놀라신 분들 계신가요? 이게 바로 마른 비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른 비만이 대체 왜 문제고 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살부터 빼야 하나 아니면 근육을 먼저 만들어야 하나 순서가 헷갈리잖아요. 오늘 순서랑 방법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죠. 계속 집중해주세요. 마른 비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겉보기엔 날씬한데 실제로는 체지방률이 높고 근육은 부족한 상태라 지방을 빼야 할지 근육을 늘려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섣불리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게 오히려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마른 비만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정상 체중 비만 아니면 근감소성 비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핵심은 체중 자체는 정상 범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 BMI가 18.5에서 24.9 사이인 거죠. 그런데 몸속을 들여다보면 체지방률은 남성 기준으로 25% 이상, 여성은 30% 이상으로 꽤 높고 상대적으로 근육량은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체중계 숫자만 봐서는 알기 어려워요. BMI만으로는 체중에서 지방과 근육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없으니까요. 특히 근감소성 비만은 단순히 근육량만 적은 게 아니라 근력 자체가 떨어지는 근육 기능 문제까지 동반된 좀 더 심각한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나 혈압 상승 같은 대사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그럼 근육이 부족하니까 일단 많이 먹고 운동해서 몸집을 키우는 흔히 말하는 벌크업부터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마른 비만 상태인 분들은 우리 몸이 먹은 영양소를 근육으로 효율적으로 보내는 능력, 즉 영양소 분배 능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양분이나 운동 자극에 몸이 둔감해져서 단백질 합성이 잘 안 되는 합성 저항성 상태인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나 만성적인 염증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칼로리 섭취만 그냥 막 늘리면 남아도는 에너지가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기보다는 지방세포에 저장되기가 더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은 기대만큼 잘 안 늘고 지방만 훨씬 많이 늘어서 마른 비만 상태가 오히려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반대로 체지방이 문제니까 식사량을 확 줄여서 살을 빼는 커팅은 어떨까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 근육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여기서 칼로리 섭취를 갑자기 너무 많이 줄이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으려고 체지방만 태우는 게 아니라 얼마 없는 소중한 근육까지 분해해서 써버립니다. 안 그래도 근육이 부족한데 이런 근 손실은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근육 손실을 막으려면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한데 사실 마른 비만인 분들은 운동 경험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우리 몸은 체중이 줄어들면 이걸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해서 에너지를 아끼려고 기초 대사율, 즉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 양을 예상보다 더 많이 낮춰버립니다. 이걸 대사적응 또는 적응성 열생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되면 살 빼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나중에 조금만 더 먹어도 금방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을 겪기 쉬워지는 거죠. 결국 성급한 다이어트는 그나마 있던 근육을 더 잃게 하고 기초 대사율까지 떨어뜨려서 이전보다 몸은 더 작고 약해지는데 대사적으로는 더 비효율적인 상태를 만들 뿐이죠. 그래서 이 벌크업 해야 되나 커팅해야 되나 이 질문 자체가 마른 비만 상태에서는 좀 잘못된 질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잘못된 시기에 선택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올바른 질문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가 돼야 됩니다. 대부분의 증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예요. 바로 근본적인 문제, 즉 낮은 근육량과 비효율적인 대사 건강 상태를 먼저 해결하는 것. 몸의 기반 다지기 단계가 우선 돼야 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런 마른 비만 상태에서 섣불리 칼로리 섭취를 늘리면 근육보다는 지방이 더 쌓이기 쉽고 반대로 급격히 칼로리를 줄이면 얼마 없는 근육마저 잃고 기초 대사율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살을 뺄까 찌울까 고민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몸의 기반과 대사 건강을 먼저 다지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른 비만 상태에서 성급하게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첫 단계, 본격적으로 체지방을 빼기 전에 꼭 거쳐야 되는 그 근육 기반 다지기, 즉 신체 재구성 단계에 대해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이 첫 단계의 핵심 목표가 바로 신체 재구성, 바디 리컴포지션입니다. 이건 단순히 살을 찌우는 벌크업이나 빼는 커팅하고는 좀 달라요. 목표는 그 체지방을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동시에 그 근육량은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체 재구성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꾸준하게 저항 운동, 즉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계속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육에 적절한 무게 자극을 주는 것만큼 그 근육 성장을 확실하게 유도하는 신호는 없거든요. 운동 방법은 근육 크기 자체를 키우는 그 근비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은데요. 가슴, 등, 다리 이런 주요 근육 부위들을 주 2회에서 3회 정도 운동 안 하는 날을 사이에 두면서 훈련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휴식이 중요하니까요. 강도는 한 세트당 한 8번에서 12번 정도 반복할 수 있는 무게, 즉 1회 최대 반복 중량, 그 원RM의 70에서 85% 해당하는 무게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꽤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운동당 한 세트에서 3세트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주당 각 근육 그룹당 한 10세트 이상 하는 걸 목표로 삼는 게 좋습니다. 운동 종류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같이 여러 관절을 동시에 쓰는 다관절 복합 운동 위주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무게를 점차 늘리거나 반복 횟수나 세트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세트 사이 쉬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근육이 계속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양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단계에서 칼로리를 막 줄여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체중을 유지하는 수준의 칼로리, 즉 그 일일 총 에너지 소비량에 근접한 그런 유지 칼로리를 섭취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이미 저장된 체지방이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칼로리를 더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오히려 과하게 먹으면 불필요한 체지방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칼로리는 유지하되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챙겨 먹어야 할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진짜 중요해요. 이 단계에서는 섭취량을 아주 크게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운동 권장량이 보통 하루 체중 한 1kg당 한 1.6g에서 2.2g 정도인데 그것보다 더 높은 하루 체중 1kg당 1.8g에서 2.7g을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신체 재구성 단계에서는 근단백질 합성을 최대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에 정말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많은 양을 한두 번에 다 먹기보다는 하루 한 3끼에서 6끼 정도로 나눠서 한 끼당 한 20g에서 40g 정도? 아니면 체중 1kg당 한 0.25g 정도로 꾸준히 공급해 주는 게 근육 합성 효율을 높이는 데 더 유리합니다. 이 6개월에서 한 1년 동안은 체중계 숫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 단계의 진짜 목표는 몸무게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체중이 그대로거나 아니면 약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몸의 구성 성분, 즉 체성분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제지방량은 늘리고 체지방량은 줄이는 거죠. 이게 바로 기초대사율을 높이는 과정이고 나중에 다음 단계에서 그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빼기 위한 아주 중요한 투자인 셈입니다. 그런데 왜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분들은 보통 그 첫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근육량이나 근력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걸 초심자 효과, 뉴비게인스라고 부르는데요. 일종의 보너스 기간인 거죠. 몸이 새로운 훈련 자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근육 성장을 돕는 그 동화 호르몬 반응도 활발해지고요. 신경계도 빠르게 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황금 같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충분히 활용해서 기초 근육량을 확보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이 기간이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좀 더 건강하게 리셋하는 시간이 된다는 점인데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우리 몸이 그 혈당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좋아져서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됩니다. 포도당을 저장할 공간이 늘어나는 셈인 거죠. 동시에 그 체지방률이 점차 줄어들면 몸의 만성적인 염증 수치도 낮아지고 이건 역시 인슐린 민감성을 추가적으로 좋게 만드는 효과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1단계가 끝날 때쯤에는 단순히 근육만 늘어난 게 아니라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쓰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더 건강하고 유능한 대사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음 단계인 체지방 감량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핵심 기반이 되는 거죠. 근육을 만들고 그 몸의 기본 틀을 다지는 소위 기본기를 다지는 그 1단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1단계에서 만든 근육 위에 그 체지방들이 쌓였을 텐데 그걸 걷어낼 차례입니다. 2단계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1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그 근육을 덮고 있는 지방을 체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바로 요 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그 시각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근육 기반이 준비되었으면 보통 12주 정도의 기간을 잡고 집중적인 지방 감량, 즉 커팅에 들어가게 됩니다. 커팅이란 그 의도적으로 체지방을 줄이는 기간을 말하는 건데요. 왜 하필 12주일까요? 12주라는 기간이 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그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기에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 그 표준적인 기간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힘들게 만든 근육은 최대한 지키면서 지방만 쏙쏙 골라서 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육 손실 없이 지방만 빼는 게 2단계 핵심인데요. 구체적인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속도 조절이 중요해요. 보통 마음이 급해서 빨리 빼고 싶을 수 있는데 체중 감량 속도가 너무 빠르면 근육이 같이 희생될 위험이 커져요. 그래서 권장하는 건 한 일주일에 자기 체중의 한 0.5%에서 많아도 한 1% 사이 이 정도만 감량하는 거예요. 그래야 근육 보존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단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칼로리는 줄여야 되겠죠. 하지만 그 너무 확 줄이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300에서 500칼로리 정도만 덜 먹는 그 완만한 칼로리 결손을 추천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 하나는 총 섭취 칼로리는 줄이는데 단백질 섭취량은 오히려 늘려야 되는 겁니다. 칼로리는 줄이는데 단백질은 늘리라고 하니까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중 1kg당 1.8g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는 한 2.7g까지도 섭취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정말 이제 의식적으로 챙겨 먹어야 되는 양인 거죠. 쉽지는 않지만 근육 손실을 막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고 또 포만감을 높여줘서 다이어트 식단을 유지하는 데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 빼는 단계니까 유산소 운동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 체지방 감량 시기에도 저항 운동은 여전히 아주 중요합니다.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이 저항 운동의 주 목적은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근육한테 너 아직 필요해? 사라지지 마 하는 그 강력한 신호를 계속 보내주는 역할이 더 커요. 운동으로 근육에 계속 자극을 줘서 아직 쓰이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셈인 거죠. 다만 전체적인 회복 능력은 그 칼로리 제한 때문에 좀 떨어질 수는 있으니까 운동의 총량, 그러니까 세트 수 같은 건 약간 줄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운동 강도, 즉 그 다루는 무게는 1단계처럼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게는 떨어지지 않는 게 핵심이죠. 따라서 2단계 성공 여부는 체중계 숫자보다는 거울에 비친 그 내 모습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1단계에서 잘 만들어 놓은 근육의 모양이나 그 선명도가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보통 그 체지방률이 평균 수준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른 상태로 접어들 때, 그때 시각적으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남녀 간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률이 한 15%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변화가 보이고, 특히 한 10에서 12%그 정도 수준이 되면 복근이 선명해지고 몸 전체 근육 윤곽이 꽤 뚜렷해집니다. 여성분들의 경우는 체지방률이 한 20에서 22% 이하, 특히 15에서 19% 범위에 들어서면 복근 라인이 보이기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탄탄하고 선명한 몸매가 드러나죠. 바로 그때 내 몸이 이렇게 변했구나 하고 느끼면서 1단계에서 했던 노력의 결과가 드디어 눈으로 확인되는 순간인 겁니다. 이렇게 1단계와 2단계를 성공적으로 다 거치고 나면 처음에 고민했던 그 마른 비만 상태에서는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지점과 비교하면 근육량은 훨씬 늘어나 있고 체지방률은 훨씬 낮아진 상태가 되는 거죠. 신진대사 능력 자체도 더 좋아지고 외적으로도 보기 좋은 몸을 얻게 되는 거니까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새로운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마른 비만 탈출 2단계는 그 12주간의 체지방 감량, 즉 커팅 기간입니다. 핵심은 근손실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일주일에 체중의 한 0.5%에서 1% 정도만 감량하는 속도를 지키고 하루 한 300에서 500칼로리 정도의 그 완만한 칼로리 결손을 유지해야 됩니다. 특히 단백질은 체중 1kg당 1.8g에서 한 2.7g까지 충분히 섭취하고 그 저항 운동의 강도는 최대한 높게 유지해서 근육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적으로 체지방을 걷어내는 2단계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마른 비만 상태에서 벗어난 그 이후의 삶, 즉 우리의 새로운 시작점과 장기적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2단계를 잘 마치고 나면 우리 몸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또 신진대사도 효율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기준점에 서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지예요. 지금 그 도달한 낮은 체지방량 그리고 애써 만든 그 근육량을 그대로 잘 지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자신의 몸에 맞는 그 새로운 유지 칼로리 섭취량을 찾아야 되고요. 또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또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평소에 많이 움직이는 거, 이런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현재 그 좋은 상태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도 훌륭한 목표인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나아가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두 번째 선택지, 린 매스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육량을 더 늘리는 단계인데요. 만약 더 탄탄하고 좀 더 볼륨감 있는 몸을 원한다면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계획적으로 근육량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건 그 무분별한 벌크업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게 핵심이에요. 1, 2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몸의 상태, 특히 그 혈당 처리 능력, 이걸 인슐린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지 칼로리보다 하루에 한 100에서 300칼로리 정도만 아주 조금만 더 섭취하면서 지방 증가는 최대한 막고 근육 성장을 목표로 하는 거죠. 아주 조금씩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체중의 한 1%에서 1.5% 정도만 늘리는 걸 목표로 잡는 게 좋습니다. 아주 느리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추가적인 커팅인데요. 그 현재 상태도 좋은데 개인적인 목표나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낮은 체지방률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뭐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거나 뭐 그런 경우. 그럴 때는 뭐 더 짧고 이전보다는 덜 힘들게 추가적인 체지방 감량 단계를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 린 매스업, 추가 커팅 뭐 이런 세 가지 길이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도 다시 살찌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은 굉장히 흔한 감정이고 당연하고요.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식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강박적으로 운동에 매달리는 건 오히려 좋지 않아요. 그게 나중에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단기간 바짝하는 다이어트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그냥 나의 일상,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습관들이 도움이 될까요? 일단 꾸준히 자기 체중 변화를 좀 관찰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려고 좀 노력하고 하루에 한 60분 정도는 꼭 몸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잠자는 거. 이런 기본적인 습관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리버스 다이어팅이라는 방법도 좀 심리적인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체지방 감량이 딱 끝난 시점부터 매주 한 50에서 100칼로리 정도씩 아주 서서히 그 섭취량을 늘려가는 거예요. 몸하고 마음이 새로운 유지 상태에 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이게 신진대사를 얼마나 활발하게 만드냐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다이어트 끝나고 갑자기 식사량이 늘어서 폭식하거나 체중이 확 늘어나는 걸 좀 막아주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름길은 없습니다. 1단계에서 근육이라는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2단계에서 체지방을 걷어내서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3단계에서는 이렇게 건강해진 몸 상태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를 잘 유지하거나 아니면 아주 계획적이고 통제된 방식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과학적인 순서에 따라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 그것만이 마른 비만이라는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한 몸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정보 너무 많고 복잡하셨죠? 저희가 믿음직한 운동 나침반이 되어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 버튼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어떤 주제가 궁금한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